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경제활동과 이동권 등 장애인 복지 분야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 추세를 보이던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도 올해 다시 감소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분야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지역별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이 조사는 지방 분권화가 본격화된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전년도보다 하락한 46점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이 복지 분야 우수 지역으로 전남, 경북 지역이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드러났습니다.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액은 부산과 대전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고 이에 반해 세종시는 10만 8천여 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월등히 낮은 수준에 보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 점수가 최근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 우수 지역은 광주와 대전, 울산 등 6개 지역이 차지했으며 서울과 인천, 전북 지역은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특수교육 대상자의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악한 지역 인프라와 재정 문제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복지 격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감사원이 지방교육청의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이번 감사에 누리과정 예산까지 포함됐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원 예산을 두고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서 최근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교육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교육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돌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시도교육감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 우선 9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오는 7월 10일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머지 8개 시도교육청은 필요시에 서면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시행될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인 6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은 먼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민법상 성년후견제의 이용 지원, 정책정보 제공 기준, 관계공무원 교육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 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재활 및 발달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행동발달 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절차, 발달장애인 가족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 권리 구제 또는 정책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에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에도 입양기관이 입양 아동의 적응 상태와 양육 상황을 관찰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했던 것을 확대해 해외 입양에 대해서도 같은 의무를 적용하도록
입양특례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국외 입양에 대해서도 입양기관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시행령에 담도록 했습니다. 이번 해외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는 작년에 발생한 한국인 3살배기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입원하더라도 최소 30일 범위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솔루션은 현재 복지부는 3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 외에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되면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자활센터에서 무료 간병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 바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간병인이 장애인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며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아이들이 다니기 위험한 사각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등하굣길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 근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길입니다. 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차들로 시야가 가려져 자칫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인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차량과 섞여가지고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 거리라서 저희 이제 녹색 어머니 분들이 아침에 등교길을 지도를 해주지만 아이들이 이제 걸어오는 길이 좀 위험성이 많다 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위입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앞. 지난 3월 이곳에서는 뛰어내려오던 학생이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처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 감사관 등 약 30명이 1,200여 개의 도내 모든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점검합니다. 특히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낙후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안전사각지대가 많았는데 도는 CCTV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지대를 만드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리 안전한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다. 관리카드를 만듭니다. 관리카드 만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건 하고 장기적인 돈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투입하고.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통학로 위의 요소에 대한 제보를 통해 보다 꼼꼼한 도내 등굣길 안전지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영화관이 없어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에 작은 영화관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 시간에 맞먹는 시간을 들여 영화관에 가야 했던 수고와 비용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최어미 기자입니다. 농촌 작은 도시에 문을 연 작은 영화관이 주말을 맞아 꼬마 손님들로 시끌벅적합니다. 농촌 인구가 급감하면서 1990년대 영화관이 문을 닫은 지 20여 년 만입니다. 영화 한 편 보려면 몇 번씩 버스를 갈아타고 도시로 나가야 했던 주민들은 반갑기만 합니다. 전에는 영화관이 없어서 전주로 나가서 영화를 봐가지고 좀 불편했었는데 가까운 김제에 영화관이 생겨가지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자주 오니까. 작은 영화관은 도시의 대형 영화관과 달리 40~50석 규모의 상영관 2개 남짓으로 만들어진 미니 극장입니다. 그러나 최신 시설을 갖추고 3D 영화까지 상영할 수 있으며 관람료도 3,000원가량 쌉니다. 농어촌 주민들도 최소한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실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영상을 자체 제작도 하고 상영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가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은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농어촌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전국 90여 곳에 차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이 농어촌 주민의 오랜 문화적 갈등을 풀어주며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국 장애학생들의 체육제전인 제9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지난 19일 제주에서 개막한 가운데 22일까지 열띤 경기가 이어집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 1,400여 명을 비롯한 임원과 관계자 등 2,7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골볼과 보치아, 수영, 육상, 탁구 등 공식 종목과 농구, 축구, e스포츠 등 비공식 종목까지 총 15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어크리크 제9회 한국시각장애인 골프대회가 28일 경기도 포천의 베어크리크 골프클럽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26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전맹과 약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열립니다. 한편 시각장애인 골프는 해저드 지면에 클럽을 댈 수 있고 공의 위치와 샷의 방향을 개인 코치로부터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8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5 인권작품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참가 분야는 논문과 광고, 에세이로 인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2015 목포 장애인 한마당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운동회와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습니다. 제주시는 7월 문을 여는 신규 공립 어린이집 한 곳과 운영 중인 두 곳의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를 6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문의는 여성가족과로 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로 장애계가 광화문 농성장에서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기준 폐지를 촉구하며 투쟁한 지 1000일을 맞이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기사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장애계는 3주년이 되는 오는 8월 21일까지 95일간 전국의 횡단보도에서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기준 폐지를 촉구하며 총력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과 함께 지난 1000일간의 사진 기록들을 실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국 선수단이 이번 경기대회 중 템핀볼링과 유도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다른 종목에서는 아쉽게도 메달 소식이 나오지 못한 가운데 국제무대에 첫 출전하는 숏다운 종목은 경험의 의미를 뒀지만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인 체육 선수들에 대한 지원에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는 기사입니다. 끝으로 장애인신문 창간 26주년, 복지TV 창사 10주년을 맞이해 제1회 대한민국 복지대상 수상자 시상식이 열렸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관광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4월 18일을 장애인 문화 관광의 날로 지정하는 장애인 문화 관광의 날 선포식도 함께 열렸다는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핸드사이클 선수 이승미 씨. 그에겐 자유롭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두 팔로 달리기 시작한 지 언 4년간 예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을 볼 수 있게 됐고 느낄 수 없던 것을 느낄 수 있던 시간들이 힘들었지만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승미 선수는 핸드사이클을 통해 꿈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